경제가 이렇게 무섭게 흔들리는데 XRP를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 건지 솔직히 불안하고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상황이 XRP 보유자한테 무조건 좋고 당장 내일 폭등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현재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조 원 규모의 XRP가 손실 구간에 빠져 있을 정도로 시장은 피를 흘리고 있죠. 단기적인 가격은 이런 끔찍한 매크로 공포에 같이 흔들리고 억눌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왜 세계 최고의 거대 자본과 기관들이 이 피바다 같은 혼란 속에서도 낡은 시스템을 버리고 리플 원장, XRPL 인프라를 실전에 투입하고 있는지 그 이면의 진짜 이유는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숨통을 짓누르는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유가인데요. 이란이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에 단 이 마일밖에 안 되는 좁은 배송로에 기뢰를 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칠 국가들이 유가를 억누르려고 급하게 전략 비축유를 풀기로 했지만 이게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거든요. 하루 4억 배럴씩 방출한다고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직접 경고했는데 지칠의 전체 비축량 12억 배럴을 감안하면은 고작 20일 뒤면 완전히 고갈되는 아슬아슬한 시한폭탄인 겁니다. 완충 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시장에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면은 식품, 운송, 제조 원가가 동시에 폭등하게 되거든요. 마트에서 파는 생수 한 병, 택배 한 박스 가격까지 전부 치솟게 되니까요. 1970, 10년대 오일 쇼크 때 미국 물가가 단숨에 2배로 뛰었는데 지금 바로 그 끔찍한 인플레이션 폭발 조건이 다시 갖춰지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미 4.4%까지 오른 실업률이 경제를 더 압박하며 침체를 부르고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폭발하는 인플레이션을 방치하는 꼴이 되니까요. 실제로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은 0%로 증발해 버렸고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연준이 정책 결정을 미루고 헤매는 동안 전통 금융 시스템 곳곳에서는 이미 구조적 균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미국 은행 연합회 ABA가 최대 6.6조 달러, 무려 8천조 원의 예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며 공포에 질려 규제 당국에 매달리고 있을까요? 낡은 아날로그 전통 시스템이 멈추거나 느려질수록 이를 완벽하게 대체할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XRP와 무관한 얘기가 결코 아닌 거죠. 그 균열 중 하나가 바로 해외 결제용 대기 현금 문제입니다. 국제 결제를 하려면 은행들은 상대 국가의 현금을 미리 쌓아둬야만 하니까요. 100억 달러 규모 은행 기준으로 약 10억 달러가 묶이는데 전 세계 합산으로 무려 1조 8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창고에서 잠자고 있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달러의 가치가 매일 녹아내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은행들은 이 대기 현금 때문에 연간 5천만 달러의 엄청난 기회비용을 고스란히 허공에 날리고 있거든요. 글로벌 기업의 CFO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낡은 구조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완전히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치명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현재 일부 거대 기관들이 XRPL 대출 시스템과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실전 투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며칠씩 걸리던 국제 결제가 단삼해서 5초 만에 끝나버리니 창고에 묶여 썩어가던 대기 현금이 즉각적인 운용 자금으로 변환되거든요. 이렇게 풀린 막대한 자금을 리플 원장의 대출 시장에 투입하면 연 8% 수준의 이자 수익까지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인플레이션 방어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해내는 이 완벽한 구조가 온체인 위에서 지금 당장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앞으로 하겠다는 실험 단계가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돈이 돌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결제 예상액만 33조 달러, 무려 4경 5천조 원으로 전 세계 비자카드 1년 결제액의 2배를 넘어섰으니까요. 중동의 두바이가 바로 그 인프라의 완벽한 실증 사례인데요. 최근 지정학적 위기로 두바이 금융시장이 단기간에 20% 가까이 폭락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가 오히려 리플과 두바이 토지청이 준비해온 부동산 토큰화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된 겁니다. 건물 전체를 헐값에 팔 수 없던 자산가들이 거대한 부동산을 780만 개의 토큰으로 쪼개어 XRPL 위에서 거래를 시작했고 전통 은행 시장이 문을 닫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500만 달러 규모의 정산이 단일 초에 오차도 없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위기를 위해 만든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진짜 위기가 오자 가장 먼저
가장 완벽하게 작동한 인프라가 된 거니까요. 남미 최대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이 XRPL 위에서 2억 달러 이상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의 움직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무조건 XRP를 사야 한다는 선동이 아닙니다. 다만 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쥐어야 할 판단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XRPL이 이 실제 경제 위기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는가, 두바이 부동산 토큰화 사례, 기관들의 RLUSD 채택, 그리고 33조 달러 규모로 커지는 막대한 대기 현금의 전환 흐름은 전부 그 방향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거든요. 월스트리트의 절대 포식자 골드만삭스가 이 폭락장 속에서도 1억 5,300만 달러어치의 XRP를 조용히 꽉 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XRP를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뉴스 일면에 가짜 공포에 흔들릴 게 아니라 이 명백한 온체인 데이터와 기관의 채택을 보면서 펀더멘털을 판단하는 게 맞으니까요. 가격이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건 이 1,000조 달러짜리 거대한 국면의 전환 속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낡은 아날로그 시스템이 붕괴하는 그 빈자리를 리플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집어삼키며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팩트 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쟁의 굉음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연막탄 속에서도 묵묵히 새로운 금융의 판을 짜고 있는 세력들의 진짜 움직임, 오늘 영상을 통해 확실한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흔들리는 멘탈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XRP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도 꼼꼼히 읽고 다음 영상 준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바다 같은 장세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내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팩트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